연방상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소추위원회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흘 동안 공방을 벌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일체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연방상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합헌으로 표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캐시잡을 뛰는 얌체족들이 타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를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액 질환이 발생했다는 신고들이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NBA의 선설 코비 브라이언트의 헬리콥터 추락사가 조종사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82개 시민인권단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활시킨 연방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버팔로의 한 의료센터에서 충격과 폭발물 사건이 발생해 중상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2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상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흘 동안 공방을 벌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지금 이곳 시각이 화요일인 9일입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합헌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벌인 뒤 표결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들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임 후라도 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26일에 이 사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심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만큼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원의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와 유사한데요. 탄핵소추위원이 검사 역할이고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입니다. 현지 시각 내일인 10일부터는 소추위원과 트럼프 변호인단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매일 8시간씩 양측이 각각 이틀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토요일인 13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인 14일까지 나흘간 진행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토론이 끝나면 상원은 증인 채택 문제를 다룹니다. 다만 이번에는 증인신문 시 심리가 길어질 수 있어 증인 채택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음 단계는 배심원인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수기 과정을 거친 뒤 소추위원들과 변호인단이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 가결 종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입니다. 상원 의원이 100석인 만큼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반분하고 있는 지형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하원 탄핵 소추안 표결 때처럼 이탈표가 나오긴 하겠지만 17표까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불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의결 종족수가 과반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포함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합헌으로 표결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했고 찬성 56표, 반대 44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 심판은 본격 심리에 돌입합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퇴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습니다.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날 시작하면서 탄핵 심판 자체의 합헌성을 두고 표결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쪽이 16시간씩의 변론 시간을 얻어 본격 심리를 진행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정됩니다.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사실 작은 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소추에 찬성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탄핵을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애덤 킨징어 하원 의원은 상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오늘 워싱턴 포스트 지면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구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 킨징어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문제라면서 공화당이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지난 4년간의 혼란은 금방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일어난 일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지는 걸 거부하면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트럼프 탄핵은 위험하고 슬픈 길로 빠져드는 데서 미국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킨징어 의원은 지난달 13일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동료 공화당 의원 9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일체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어느 쪽 주장에도 끼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절차에 대해 불간섭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정부 관리들과 맞설 것을 요구한 사례를 들고 나온 트럼프 측의 탄핵 심판 대응 전략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은 대통령이지 전문가가 아니다. 그는 상원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논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도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탄핵 심판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뜻하며 우리는 그럴 필요도 그게 우리 역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사기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집계 결과 전국적으로 33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원 도용과 온라인 쇼핑 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총 218만여 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 중 34%가 재정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총 33억 달러, 중간 피해액은 31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9년 사기 보고는 172만여 건이었고 이 중 23%에서 재정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총 18억 달러였습니다. 이때보다 사기 보고 건수가 약 27%, 피해액은 약 83%나 증가한 셈입니다. 주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사기 피해도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에선 20만여 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총 4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중간 피해액은 407달러였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작년 전국적으로 아이디 도용이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사기가 가장 많았던 가운데 온라인 쇼핑 사기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신분 도용 사기 중 특히 실업수당과 같은 정부 혜택과 관련된 사기가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는 지난주 헐리우드 차병원에서 이뤄지는 드라이브스루 코로나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아가 관련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를 듣고 많은 청취자들의 문의가 쇄도했는데요. 이 차병원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정현호 기자가 직접 헐리우드 차병원의 최고 경영 책임자인 레이한 전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한인들한테 가장 큰 관심이 어디서 어떻게 백신을 맞을 수 있나 빨리 이제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한인들의 관련 문의가 요즘 병원으로 쇄도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많이 좋습니다. 지금 백신 사이트로 LA 카운티로 이제 운영하는 백신 사이트를 지금 2주째 운영하는데 한국 분들도 빨리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찾으셔서 병원에 오시는 게 참 되게 좋습니다.
네, 저 차병원에서 백신 접종 시작하고 나서 의료진, 간호원, 의사분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의료진분들 너무 멋지고요. 열심히 지금 생각해보시면 작년부터 그 독감 시즌서부터 우리는 쉬지 계속 뛰었는데 그래도 쉬지 않고 그렇게 코비드를 위해서 그 환자들 위해서 싸우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지금 1월 달하고 12월 비교해서는 오히려 코비드 볼륨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조금 숨 쉴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LA 카운티가 운영하는 매직 마운틴 같은 일부 대형 접종소에서는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은 2차 접종만 받는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차병원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죠. 계속 1차 접종자도 이번 주에 계속 받으시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1차 접종자 받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2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에포트를 3주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3주 전 맞으신 그 첫 목을 다음 주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게 다시 오셔야 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화수목을 백신 오픈하고 금요일을 이제 첫 번 맞으시는 분들로 오픈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certainty나에게 확실감이 없는데 카운티에서 백신을 몇 개 줄 수 있냐. 이제 물론 첫 번 맞은 분들은 두 번째 맞을 알로케이션이 꼭 나온다고 카운티에서 어슈런스를 줬는데 그 이상 몇 개를 주냐. 그 이상을 뉴 볼륨을 줘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번 맞으시는 분 클리닉을 여냐 안 여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현재 LA 카운티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65세 이상 분들로 지금 딱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나 헬스케어 워커, 의사들, 간호사들, 세라피스트 아이디랑 배지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LA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아이디를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아니신데 같이 동행하셨다가 또 그냥 온 김에 맞을 수 없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전에 vaccinate.lacounty.com을 통해서 반드시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LA 병원으로 최초로 차병원이 드라이브-스루로 접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도하시게 된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우리가 빨리 지금 병원에 코비드 치료하는 것도 하지만 이제 코비드 걸리기 전에 프리벤션을 먼저 하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 코비드 커맨드 센터에서 매니지먼트 팀이 빨리빨리 뭉쳐서 카운티에 요청을 했죠.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스루건 아니면 워크업 걸어서 들어가는 데건 양쪽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으니 빨리 우리 카운티 데지네이션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카운티에서 우연히 한 5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이 에리아는 그런 병원이 이제 먼저 나와서 볼런티어한 병원이 없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우리 카운티 데지네이션 사이트를 이제 운영하게 해준 겁니다. 이번 지역사회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한류 차병원이 발벗고 접종에 나서서 한인들의 백신 접종 걱정을 많이 덜어주셨어요. 한류 차병원이 또 올 한 해 기획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나요? 네,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죠. 아주 큰 여성병원 뉴타워가 올라갑니다. 뉴타워는 1층에 이머전시룸 새로운 최대한 2배로 더 큰 이머전시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 엑스레이, 레디올로지, 뉴 서지컬 ORs, 수술실들 그리고 그 위에는 여성병원이 올라갑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프로젝트네요. 네. 할리우드 차병원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계시는 레이안 전무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리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모든 치과 치료는 한 곳에서 새로 오픈한 사랑치과. 최첨단 시설, 최고의 닥터가 정성으로 진료하는 사랑치과. 오픈 기념 구강검진 디지털 엑스레이 스케일링이 단 30불. 보험 없으신 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사랑치과에서. 3600 밀셔 220호 사랑치과. 오픈 기념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오픈 기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213-500-9968 500-9968 무료 파킹. 일요일도 오픈하는 사랑치과. 코로나 시대에 필수품이 된 비데. 비데 하나 사면 하나 1불로 장만하세요. 최신 리모컨 비데 699불 하나 사면 같은 기능에 649불 비데가 1불. 일시불 구입해도 렌트를 해도 월 19불 할부를 해도 두 번째 비데를 1불에 드립니다. 풀 스테인리스 노즐로 위생도 업, 세정, 건조, 마사지, 어린이 기능까지 월 19불로 비데 2대를 장만하세요. 다이아나리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213-200-364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피터씨, 그 스파이시 치킨 맥너겟은 어떻게 돼가? 캐티.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 스파이시 치킨 맥너겟이랑 하는 거지? 스티브 씨겠지. 스파이시 치킨 맥너겟츠가 고프구나. 어떻게 알았어? 맥도날드에 돌아왔거든. 치킨 맥너겟츠 6피스가 2불50인데 클래식이랑 스파이시 하나씩 사서 나눠 먹을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스위티도 사자. 아무 사이즈나 1불이래.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포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현재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6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콘코드 스트릿과 교차된 지점을 지나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1마일에서 18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스테디움 웨이부터 16마일대로 속도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글렌데일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16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20마일대 서행 시작으로 7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6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로스앤젤레스 스트릿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셋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0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 14마일에서 18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벨플라워 블루버드 구간 14마일대, 또 웰밍턴 애비뉴부터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 15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고요. 반대 110번 사우스 방향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부터 16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사우스 애틀랜틱 블루버드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인디애나 스트릿 구간에서 추돌 사고, 57번 놀스 방향 6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에서 각각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과 관련해 미국민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며 동맹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늦어지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처럼 미국의 관심을 끄는 일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든 이란이든 다른 세계적 도전이든 우선 우리는 우리가 정확히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 문제든 북한 문제든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미국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우리는 미국 국민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면서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82개 시민 인권단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활시킨 연방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과 시민인권지도자회의, 국제 엠네스티를 포함한 시민사회 주요 단체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모든 연방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즉 일시적 유예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종과 소득,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처벌이 아닌 구제와 재활에 초점을 맞춘 형사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정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 캠페인을 벌였다고 항기하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행정 권한을 사용해 이 정책 목표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인디애나주 연방교도소에 있는 사형집행시설을 해체하고 연방정부의 사형집행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의 사형구형을 금지하고 연방사형수들을 감형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조처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광범위한 조치는 미래의 대통령이 연방사형집행을 재개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방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정부도 사형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한일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해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2일 미일 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라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이 있었다며 2018년 이래 이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18에서 2019년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처와 보복적 대응 수단은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한미일 정책 조율을 약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더욱 효과적인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많은 일본인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외교 시도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영내 다른 나라와 유대를 심화했다며 미국, 인도, 호주와 방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쿼드 협력체 옹호를 예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일본에 대해 특히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의 안보 목표는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때 동맹 관계가 지도자 간 개인적 긴밀함에 크게 의존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제도화된 유대에 좀 더 의존하는 더욱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를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오늘 최근 발병 및 입원 환자 수 감소에 대해 우리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제밖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슬라빗 선임 고문은 더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그런 감염 하향 곡선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 기준으로 8만 8천여 명으로 작년 12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하루 감염자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슬라빗 고문은 대유행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700건에 달하는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대규모 접종을 통해 달성된 집단 면역이 대유행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액 질환이 발생했다는 신고들이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혈액이 정상적으로 응고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증 증상을 보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누즈 리게스피는 입안에서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마이애미 비치에 거주하는 그레고리 마이클은 같은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마이클은 2주 후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1일에서 3일 후 이 같은 증상이 발현했습니다. 1월 말 현재 미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비슷한 사례는 모두 36건에 달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증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3,100만 명이 미국인 중 36명에게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보건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고된 혈소판 감소증 발생 빈도는 자연 발생하는 수준에서 눈에 띄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혈소판 감소증은 백신과 상관없이 우연히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일부 환자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혈소판을 파괴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역 백신 등 다른 백신에서도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성명을 통해 백신의 안전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에 도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집계를 기준으로 이날 오후까지 미국에서 약 3,326만여 명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인구의 10%가 부분적으로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1,010만 명, 인구의 3.1%는 2차 접종까지 마쳤고 배포된 전체 백신은 6,290만 회분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이날 오전까지 미국에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 수를 3,286만 7천여 명, 2회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수를 984만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1회 이상 접종자는 미국 전체 인구 3억 2,820만 명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CDC는 또 이날까지 총 6,289만 8천여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 가운데 4,320만 6천여 회분이 접종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신 접종의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도 주 정부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기대만큼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백신 접종자는 148만 명으로 그 전주보다 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기원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짧은 기간 안에 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기원 규명을 위해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 주목을 받으며 논란이 됐던 현장들을 방문했지만 성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화난 수산시장에서 어떻게 코로나19가 발생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laboratory incident hypothesis is extremely unlikely. 대신 박쥐나 천산갑 같은 동물들을 거쳐 사람에게 옮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로 참가한 양완옌 칭화대 교수는 우한이 최초 발병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연구해야 바이러스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 팀은 또 콜드체인, 즉 저온식품 물류를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역시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온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주요 의문들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을 남긴 채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의 4주간 우한 일정은 끝났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 규명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전문가들이 가야 한다는 중국의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우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네소타주 버팔로의 한 의료센터에서 총격과 폭발물 사건이 발생해 중상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쳤습니다. 미네소타주 버팔로에 있는 엘라이나 헬스케어 클리닉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 중 여성 1명은 3발의 총상을 입고 항공편으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가 되기 조금 전 이 의료시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쯤 뒤 이 의료시설 안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인 총격범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병원 대변인은 이 병원에 무차별 총격 용의자가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이자 TV 이벤트로 꼽히는 슈퍼볼 시청자 수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슈퍼볼을 생중계한 CBS 방송의 모회사 비아콤 CBS는 지난 7일 프로풋볼 결승전을 지켜본 시청자가 9,6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가 중계한 작년 1억 1,300만 명보다 15% 급감한 것으로 지난 2007년 9,320만 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슈퍼볼 시청자가 1억 명에 못 미치는 것은 최근 3년간 두 번째라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시청률 조사 업체인 닐슨 집계로는 9,200만 명이 올해 슈퍼볼을 시청해 2006년 이후 최근 15년 사이 가장 적었습니다. 슈퍼볼이 미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 중 가장 많은 시청자를 모으는 최대 이벤트라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인 셈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반발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향해 실탄을 쏴 1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등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실탄 발포로 인한 부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계엄령 선포에도 쿠데타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거의 모든 도시에서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수도인 네피도에서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의 진압도 강경해졌습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이틀째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최루탄도 동원됐고 고무탄까지 발사됐습니다. 시위대도 돌과 물건들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석한 여성이 총성과 함께 순간적으로 땅으로 쓰러진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여성을 치료한 의사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 19살 여성의 머리에 실탄이 박혔으며 현재 중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른 3명은 고무탄을 맞고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5인 이상 집회 금지 그리고 밤 8시 이후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지만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마다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지만 체포된 시민들의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영TV는 밤뉴스에서 쿠데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국가 안정을 해치려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치고 경찰 차량이 파손됐다고만 보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 정부가 주는 실업수당도 받고 동시에 캐시잡을 통해 소득도 챙기는 얌체족이 한인타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 제도를 악용해 실업수당도 챙기고 캐시잡을 통해 현금 소득도 챙기는 등 양다리를 걸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비즈니스들이 지난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고 정부가 주는 실업수당을 받아온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다니던 직장이 문을 열어 일터에 복귀해도 실업수당은 계속 타기 위해 업주들에게 캐시로 월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인 요식업주들의 경우 최근 야외 영업이 재개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 그동안 쉬었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나섰지만 실업수당을 놓치기 싫다며 현금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플러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업주는 최근 종업원 면접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제대로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체류신분 문제로 직원들이 현금으로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신이 현재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종업원들이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교대로 하면서 며칠씩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속 식당에서 일하려는 종업원들을 찾기가 힘들어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한 얌체족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수당이 연장되면서 아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의욕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진다며 이제는 식당 종업원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업주가 매달리며 붙잡아야 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주에서 실업수당 사기가 판을 쳐 EDD의 업무 태만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업수당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며 제도를 악용하는 주민들까지 생겨나면서 정작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간접적 피해가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설날을 H마트와 함께 준비하세요. 한아름 고국통신에서 최상급 고기 세트와 신선한 과일 세트 등 설날 선물 세트를 최대 35% 할인 판매. 고국에 계신 가족과 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지금 바로 H마트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쌀쌀해진 요즘 감기 예방의 일품인 해오름 생강차와 한국산 농협 벨즙 한 잔 어떠신가요? 가까운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주변의 물에는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발을 담그거나 만지지 마시고 즉시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몽 바베큐가 널찍하고 세련된 새 패티오 야외 테이블과 함께 다시 오픈했습니다.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고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프라임 립, LA 갈비, 마블링이 환상인 특급 꽃등심, 안심, 40가지가 넘는 신선한 샐러드바. 냉면 장인이 뽑아내는 몽 바베큐에 시원한 물냉면과 맛깔나는 비빔냉면.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무제한 고기, 무제한 샐러드바는 오직 몽 바베큐. 웨스턴과 일가 213-388-7668 388-7668 몽 바베큐. 울타리몰 토렌스 직매장이 세플베더와 크랜쇼가 만드는 우리은행 옆으로 이전 오픈했습니다. 토렌스 매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급 세니타이저 또는 만능 클리너를 무료로 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토렌스 직매장에서 100불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경품 추첨을 통해 현금 1000불 외 다양한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울타리몰 토렌스 직매장 310-325-9191 310-325-9191. 사랑을 전하는 달 2월 라디오 서울에선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 달콤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내 짝꿍 자랑. 아내, 남편, 친구, 동료 등 그동안 마음속에 두었던 나만의 짝꿍 자랑을 마음껏 하세요. 짝꿍과 벌어진 콩닥콩닥 사랑 이야기부터 지난해 예기치 못한 팬데믹을 지내면서 발생한 짝꿍과의 가슴 아픈 사연까지 서로서로의 짝꿍 이야기를 나누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시간 내 짝꿍 자랑. 사연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내 짝꿍 자랑 배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내주신 사연들 가운데 최고의 글을 선정해 오는 2월 26일 금요일 싱글벙글쇼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운 짝꿍과의 달콤함을 라디오 서울 게시판에 직접 자랑하세요. 라디오 서울 2월 특별 기획 내 짝꿍 자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는 물론 방송과 신문 같은 기성 언론도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미디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의 피해를 봐도 발만 동동 구르고 억울해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죽어나 갔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최종적으로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자 이거죠. 구체적으로는 거짓 정보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원래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중점 대상이었는데 기존 언론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정정 보도는 최소 원래 보도 분량의 절반 이상 하게 하는 등 모두 6가지 내용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 판단 계획입니다. 기사를 유통하는 포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사 노출 등을 자체 알고리즘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를 추정하나요? 사실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 지침을 강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일각에선 과잉 입법 우려도 나옵니다. 형벌 체계가 있는데 또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를 갖고 온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을 거라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두 차례나 잇따라 취소되면서 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꼬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치까지 걸고 버티는 것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제 욕심 같아서는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는 확고합니다. 선별과 보편 지원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것도 이런 의지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고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의 버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채무라든가 또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낙연 대표가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날에도 홍 부총리는 피해가 심한 계층을 강조하며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견이 좁히지 않자 당정 협의는 두 차례나 무산됐고 논의도 설 연휴 뒤로 미뤄졌습니다. 협의 불발은 홍 부총리의 불참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안이 조율 안 됐기 때문이라며 갈등설 확산에 에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고위 관계자는 YTN과 만나 홍 부총리가 저렇게 하는 건 결국 거취까지 고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별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는 말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당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여서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의혹을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주요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먼저 요구한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초반에 인정하게끔 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도 그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너무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이렇게 사과도 올리고 많은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조사였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혹시 몰라 당에 알리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한 달 가족 생활비 60만 원 사용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가족 월 생활비가 60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에 대해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720만 원이어서 이 같은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만 원 관련해서는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6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학비 빼고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황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지난 2017년 국토교통위로부터 발주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같은 시기에 작성된 후보자 논문에 이 내용이 영문으로 직역돼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논문은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심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황 후보자는 표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논문은 부족합니다만 감히 실제 그다음에 표절 이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 25% 넘어야 되는데 5% 미만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들을 이유로 황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혹 해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의혹 대부분이 해소되었다며 장관을 맡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피터 씨, 그 스파이시 치킨 맥너겟은 어떻게 들어가? 캐티.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 스파이시 치킨 맥너겟이랑 하는 거지? 스티브 씨겠지.
스파이시 치킨 맥너게츠가 고프구나. 어떻게 알았어? 맥도날드에 돌아왔거든. 치킨 맥너게츠 6피스가 2불50인데 클래식이랑 스파이시 하나씩 사서 나눠 먹을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스위티도 사자. 아무 사이즈나 1불이래.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프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46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최대한 높게 만들어드리며 메디케어 보험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웨스턴,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323660,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93포인트, 0.03% 하락한 31,375.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36포인트, 0.11% 내린 3,911.23에 거래를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06포인트, 0.14% 상승한 14,007.7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14,000선도 넘어서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부양책 진척 사항과 기업 실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등을 주시했습니다. 시장에 동력을 제공할 만한 추가적 재료가 부각하지 않은 가운데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전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주가지수는 최근 꾸준히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16% 이상 내리며 주당 $50 부근으로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52% 내렸고 기술주도 0.19%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0.21%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7% 오른 58.3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9% 오른 61.1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거래일 연속 올라 2019년 2월 22일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를 보였고 브렌트유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 역시 최장기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작년 1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가 행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 가능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이 커진 것이 향후 원유 수요의 회복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월 들어 추가 감산에 돌입한 가운데 작년 말 하루 130만 배럴을 생산한 리비아의 산유량이 최근 파업 탓에 104만 배럴로 떨어진 것도 유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금은 온수당 0.2% 상승한 1,837.5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북미 지역 3개 조립 공장에 대한 감산 조치를 최소 3월 중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주 페어팩스, 캐나다 온타리오주 잉거솔, 멕시코 샌루이스 포토시에 각각 위치한 GM 조립 공장이 그 대상입니다. 감산 연장에 영향을 받는 차량은 쉐보레 말리부, 캐딜락 XT4, 쉐보레 이쿼녹스, GMC의 터레인 등입니다. 앞서 GM은 이번 주 3개 공장에서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한국의 부평 2공장에서는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회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통과를 막으려 로비에 시동을 걸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게임스탑 사태 당시 거래 제한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분노를 산 직후의 행보여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CNBC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지난 5일 사내 조직을 로비스트로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외부 로비 회사 4곳에 영역을 맡기던 로빈후드가 내부 구성원들을 직접 로비스트로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빈후드가 이번 등록을 통해 공개한 로비 대상은 영업 모델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날씨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아 지난주보다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수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같지만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는 약간의 이슬비가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3도, 4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6도, 4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59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2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